안녕하세요. 한평생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자 했던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님 따라 한평생 오수진 아가타입니다. 오늘 만나뵐 분은 저명한 교회법 학자로서 학문에서는 완벽주의자지만 또 교우들에게는 한없이 유쾌하고 다정한 신부님이신데요. 반세기의 사제 생활 동안 신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들을 알기 쉽게 전해주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신자들과 동행해온 인천교구 이찬우 요셉 신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8년 원로 사목자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벌써 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우리 신부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 하시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원로 사목자들의 생활이 거의 비슷하겠죠. 일과가 특별히 정해진 거는 없으니까. 그래도 사제로나 수도자로 이렇게 일생을 살아온 분들은 그 생활 루틴이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현직에 있을 때나 지금 은퇴해서나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그렇게 그래서 좀 지금 조금 한가해졌지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올해가 사제서품 50주년 금경축이셨다고요. 네. 그래서 그때 딱 맞춰서 이 교황청이라는 새 책을 출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책은 사실 몇 년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은퇴하면서 쓰기 시작했던 건데 교황청 개혁이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 이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황청에 대한 그 개혁을 이렇게 하셔서 몇 번 기다렸다가 또 다시 하고 그러느라고 좀 늦어졌죠. 복음을 선포하여라 하는 그 헌장을 내시면서 교황청 완전 개편을 하셔서 그래서 그 개편한 걸 가지고 이 책에 옮기느라고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 신부님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지금도 물론 그러시지만 어릴 때부터도 또 재능이 많고 더 총명하셨을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모범생이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잘 기억이 없는데 형님들이나 누님들 또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릴 때도 아주 착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부모님이 찬우야 이제 불 끄고 자자 그러면 엄마 나 조금만 더 책 읽다 자면 안 돼? 그랬다고 하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하거나 열심히 한 건 아니고요. 나만은 만큼 했겠죠. 어머님에 대한 신부님의 사랑도 정말 남다르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책도 쓰셨다고요. 네.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기도를 배웠고 무릎에서 사랑을 배웠고 가슴에서 신앙을 얻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머니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만든 버팀목이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의 숨결이 되었고 사랑하는 연인이었으며 존경하는 스승이 되었다. 라고 쓰셨는데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도 궁금해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똑같겠죠. 저희 어머니라고 특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제가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좀 다른 거겠죠. 다른 어머니들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다 그렇게 느꼈을 텐데 이제 그런 기회가 이제 조금 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틈틈이 기록으로 남겨두었던 것들이 있어서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좀 남겨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가하고 상의를 해서 제목을 외우는 박이 사랑이다 그렇게 지자고 해서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로마에서 바오로 6세 교황님께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야기도 되게 궁금해요. 그 1975년이 그러니까 희년이었어요. 성년. 그래서 그때 바오로 6세 교황님이 공의회 끝난 지 10년이고 또 당신이 주교가 되신 지 10년 그리고 또 희년이고 그래서 바오로 6세라 또 6월 29일이 바오로 축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신학생들을 베드로와 바오로 대축일인 6월 29일에 이렇게 많이 모아서 성년의 한 행사로 사제 서품을 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로마에서 생각하셔서 전 세계 신학교에서 한 명씩 또는 두 명씩 이렇게 초대를 해서 365명이 부제로서 이렇게 초대해 다가가지고 로마에서 서품을 받게 된 건데 저하고 다른 교구 신학생 하나하고 이 둘이 이제 서울 신학교에서 로마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가서 뭐 일주일 피정하고 바로 서품 받았어요. 뭐 정신이 없었어요. 아무 준비도 잘 못해갖고. 그래도 그렇게 영광스럽고 특별한 기회로 그렇죠. 네. 교황님께 직접 서품을 받고 그 서품식에서 신부님께서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제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특별히 어떤 사제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보다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사는 거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게 됐고 또 뭐 큰 사제, 큰뭐 유명한 또 뭐 훌륭한 그런 표현보다는 그냥 평범하지만 사제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그런 사제로 평범한 사제로 열심히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신부님이 총명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그런지 공부하시는 그 과정도 굉장히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려 4년 만에 석사와 박사 과정을 모두 마치셨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 아닐까 싶은데 1970년대 유럽 당시에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치실 때 그 당시의 유럽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어땠는지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당시는 제가 75년도에 이제 로마로 떠나게 돼서 가자마자 일주일 피정하고 신품송사를 받았는데요. 외국 생활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또 한 번도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일도 없고 생활 습관이나 또 뭐 언어나 또 뭐 학업이나 이게 다 생소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죠. 더군다나 외국어로 강의를 듣고 뭐 글을 쓰고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신학교에서 제가 소신학교 3년하고 대신학교 6년 다니는 중에 라틴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그 당시에는 교회 용어가 라틴어였으니까 라틴어를 공부를 많이 해서 이태리 말을 배우는 데는 훨씬 도움이 많았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한국이랑 통화라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교류가 쉬운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에 계시는 어머님이랑은 어떻게 연락을 하셨는지 한번 유학 가면 공부 끝날 때까지 한국에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도 신부님이 잘 계시는지 안부도 항상 궁금해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직접 통화를 할 수 없고 국제 전화국에 가서 신청을 하면은 이제 그 부스가 여러 군데 있어요. 대기하고 있으면 너 이름 부르고 몇 번 부스로 가서 통화하세요. 그러면 이제 통화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래도 전화가 또 끊기고
또 집에 안 계실 때 시차가 있으니까 안 계실 때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편지로다가 자세한 얘기를 했죠. 그냥 전화로는 잘 있다, 안녕하시냐 이런 안부 전화 정도로 하고 길게 얘기는 할 수가 없었죠. 또 비용도 비싸고 그 당시에. 그래서 편지로 네. 이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편지로 주고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한글을 읽으실 줄 알았는데 쓰시는 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주들이나 동네 누구 학생을 불러서 받아 이제 쓰라고 하면은 얘들이 뭐 하다 아이 그게 아니다 또 고치라 그러면 또 뭐 고치고 지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손주들이나 누구들 아이들도 하다가 안 한다고 할머니 그러고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글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글을 배우신 거죠. 그러고 편지를 당신 직접 쓰신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또 편지 또 봉투로 보내면 값이 비싸다 생각하니까 엽서를 쓰시는데 처음에 쓰다 보니까 글씨도 어르신이라 글씨도 크고 내용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자 못 쓰고 그 엽서가 다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서 귀국해서 보니까 어머니 노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가 당신이 미리 이렇게 글을 쓰셔서 그걸 원본으로 해서 실제로 엽서 쓸 때는 그 부피만큼 잘 조그맣게 들어가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편지의 원본을 봤던 거죠. 제가 귀국한 후에 봤어요. 그 공책에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그렇죠. 있네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오. 신부님께서는 교황청립 우르바노 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네. 또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립 외교관 학교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외교관이 되실 수도 있었었는데 어때요? 외교관 학교는 어느 곳인가요? 제가 우르바노 대학에 교회법을 이제 전공을 해서 뭐 조금 다른 학생들보다는 이제 한 학기 반 정도 빨리 논문을 끝냈어요. 저는 어학에 대한 소질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원 원장 신부님이 그래도 우리 가톨릭이 그래도 발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교관에 한국 사람이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외국어도 조금 이렇게 좀 소질이 있고 또 성격도 이렇게 활발하고 그러니까 점을 찍어 두셨던 것 같아요. 전 신부를 외교관 학교에 좀 보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하셔서 외교관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공부를 마치고. 근데 박사학위를 조금 일찍 마쳤어요. 원래 4년을 해야 되는데 한 2년 반 정도 하고 이렇게 일찍 마쳐서 이제 신학원 원장 신부님께 가서 제가 이제 학위를 받게 됐다고 초대를 했더니 뭐 그 공개 토론장에 박사학위 공개 토론장에 오셨더라고요. 그러고 거기서 좀 점수를 잘 받았어요. 최우수 점수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 날 그 원장 신부님이 저를 부르셔서 갔더니 이 요셉 신부는 이제 빨리 귀국하고 그리고 다음 학기에 외교관 학교로 오라. 처음 듣는 소리라 놀랐죠. 그리고 편지를 주셔요. 그 학장 신부님이 1년 전에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 오셔서 이찬우 신부의 집안이 어떤가를
보시기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본당을 가셨어요. 김포 통진. 그리고 주임 신부도 만나고 그리고 부모님도 거기서 뵙고 사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주교님한테 이 학생을 이 신부를 외교관으로다가 이렇게 추천해서 외교관 학교에 다닐 거니까 교구장님도 이제 허락한다는 서명을 하십시오. 그래서 편지를 받아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1년 전 거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다 끝났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한 학기 동안 지내고 들어와서 외교관 학교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듣는 거라 며칠 좀 생각해 보겠다고. 그리고 며칠 후에 찾아가서 저는 이 외교관 학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외교관 학교는 그 점잖게 이렇게 앉아서 정중한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학장 신부님이 아시다시피 성격이 활발해서 떠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저는데 저는 그렇게 조용하고 점잖게 하는 외교관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말한 그 성격이 바로 교황청의 외교관들이 해야 될 태도라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네가 말한 대로 그런 사람이 바로 외교관이 되어야 한다.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서 그 한 학기를 거기서 마치고 또 이제 여름 방학 때는 영국의 본당에 가서 이렇게 지냈어요. 한 2개월을 영국 본당에 보좌 신부들이 휴가 가는 걸 이렇게 대신 본당 미사를 도와주고 그러고 이제 가을에 귀국을 했죠. 귀국해서 잘 지내는데 그 다음에 그 본당에 보좌 신부로 임시로 가 있었는데 다음에 1월인가 교구장 주교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로마에서 편지가 왔다. 한국에 가서 한 몇 개월을 지냈으니까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오라. 외교관 학교로 와라. 그게 어떻게 해요? 그때는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꼭 순명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진 않다. 억지로 하는 건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가서 살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학기가 시작되니까 다시 로마로 가게 돼서 외교관 학교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다시 들어가셔서 외교관 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졸업하신 후의 행보도 궁금합니다.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거기는 뭐 공부가 학위를 얻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외교관으로서 갖춰야 할 상식과 또 매너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언어를 몇 개국을 해야 되니까 언어 공부를 하고 저는 학위는 이미 받았으니까 학교에 정식으로 안 가고 거기에 그 외교관 학교가 그러니까 연수원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거 언어하고 경제, 사회, 국제, 문화, 법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연수원처럼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살아보니까 내가 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뭐야 살 자리가 아니냐 하면 공부할 때는 이렇게 평복 입는데 식사 때는 글래지 셔츠에다가 검은 정장을 하고 그러니까 식사 시간만큼은 외국에서 무슨 연회나 초대받았을 때에 그런 거를 식탁 매너를 몸에 익히도록 하는 거죠.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보고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뭐 공부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어렵지 않았어요. 뭐 국제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거 하고 언어는 학교에서 스페인어만 가르쳐요. 영어, 불어, 이탈리아 말은 자기 알아서 다 하고 스페인어는 와서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는데 영어는 불어하고 이탈리아 말 하면 뭐 스페인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으니까
언어에도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 생활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 학교를 귀족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교황청 외교관 귀족 학교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학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큰 영광이었죠. 우리 거기 학교의 식당에 들어가면 역대 교황님들 중에 그 학교 출신들, 교황 요한 23세, 바오로 6세, 비 52세 그분들이 다 그 학교 출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고의 영광인데 좀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마음에 병이 생긴 거죠. 아유, 건강이 안 좋고 그래서 그 바티칸 병원에 갔더니 이게 뭐 우울증 비슷한 그래서 좀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학교 학장 주교님한테 허락을 받고 한국에 한 3개월 들어왔죠. 쉬기 위해서. 그러고 이제 가면 임명장을 받아서 외교관으로 나가는 건데 들어왔는데 이제 안 갔죠. 그랬더니 한 2, 3개월, 5월 말 6월쯤에 그 편지가 왔어요. 본인 의사가 그렇다면 우리가 본인 의사를 존중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학교를 나가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도와주겠다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들어온 김에 안 가게 됐어요. 또 우리 이찬우 신부님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교회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교회법 사전, 저희도 책 앞에 놓여져 있는데 교회법 사전도 만드셨습니다. 네. 한국과 아시아권 최초의 네. 교회법 사전이라고 하는데 10여 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법 이 사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시작을 하셨고 또 만드는 동안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도 궁금해요. 이 교회법 사전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법에 관련된 책을 한 10여 권 썼어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고 그 당시 사회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천주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게 많고 용어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얻을 만한 그런 책들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교 있을 때는 교과서나 다른 책들을 쓰느라 시간이 없었는데 본당에 나오면서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교회법 사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탈리아 교회법 사전하고 스페인어로 된 교회법 사전을 이제 찾아서 거기 내용들을 집약을 하고 그래서 한 10년쯤 걸릴까 준비를 했는데 한 7년 만에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마치게 돼서 물론 그 다른 신부님들의 도움도 받았죠. 근데 한 80% 이상은 제가 이렇게 썼고 나머지는 이제 신부님들한테 몇 개의 아티클을 이제 후원받아서 쓴 셈이 됐죠. 7년 동안 집필하신 이 교회법 사전, 일단 한국과 아시아권 최초의 사전이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큰데 또 이 책으로 가톨릭 학술상 대상까지 받으셔서 더 의미가 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금으로 이 사전을 모든 사제들에게, 전국에 계신 모든 사제들에게 보내셨다고요. 네. 그 당시 상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상금으로 받은 1,000만 원하고 또 이제 은인들 또 제가 있던 돈 뭐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신부님들한테 하나씩 다 보내줬던 거죠. 그래서 뭐 상금을 또 제가 돈을 받아서 뭘 하겠어요. 그냥 좋은 일 한 김에 한 가지 더 좋은 일 보태자 해서 그렇게 됐죠. 어머니에게 배운 신앙과 사랑을 바탕으로
귀한 사제성소라는 선물을 받아 하는 이찬우 요셉 신부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사목 영역에서 활동해온 신부님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